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블렌딩은 왜 하는지, 어떤 블렌딩이 좋은 블렌딩인지, 그리고 블렌딩을 할 때는 선 블렌딩과 후 블렌딩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블렌딩은 굉장히 예술적이면서도 굉장히 상업적인 기술인데요. 예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맛적인 부분이고, 상업적인 부분이다 그러면요 당연히 원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로스터들은 예술적인 목적이든 상업적인 목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블렌딩을 하는데요. 우리가 블렌딩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맛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생두와 B라는 생두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맛을 만들었어요. 옆집에도 없고 건너집에도 없고 오로지 우리 공장에서 우리가 개발한 맛이에요. 그러면은 그 맛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당연히 영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말 블렌딩을 하는 큰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상업적인 부분입니다. 로스터로 일을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우리만을 위한 상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라는 블렌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C라는 블렌드에 우리 가게만을 위한 블렌딩 이름을 정해주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우리 가게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은 이 C라는 블렌드 자체에도 아이덴티티가 생기게 됩니다. 상품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건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상품의 이름을 따가지고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블렌딩은 하지 않고 싱글 단종 원두 하나만 사용하는데 자신만을 위한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블렌딩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뭔가 조금 어색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상품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블렌딩을 하는 상업적인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렌딩 왜 하냐? 좋은 싱글 오리진 원두 하나만 있으면은 굳이 블렌딩 하지 않고도 좋은 맛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싱글 오리진 생두 하나가 단맛도 좋고 산미의 캐릭터도 좋고 바디감의 밸런스도 좋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커피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생두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맛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인데, 맛이 좋으면은 당연히 상품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생두를 사용해 가지고 어떠한 맛을 만들었는데, 이 맛을 만드는데 16,000원이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B라는 산미는 굉장히 좋지만은 바디감이 떨어지는 생두를 하나 셀렉하고, 그 다음에 C라는 바디감은 굉장히 좋지만은 향이 조금 떨어지는 커피를 하나 선정하고, 그리고 D라는 단맛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커피를 하나 셀렉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배합비를 연구해가지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A 싱글 오리진 커피 맛에 약 80%에서 90%에 준하는 커피 맛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는데 이 블렌딩 원가의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조금 솔깃하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16,000원짜리 A 싱글 오리진 커피가 요즘에 맛을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A 스타일 블렌드 커피를 만들었는데 맛은 한 이쯤에 위치하는데 가격은 10,000원이다. 홈바리스타들 같은 경우에는요 6,000원의 차이를 더 주고도 이 맛을 원할 때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상업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경제성을 생각해가지고 후자인 A 스타일 블렌드 커피를 계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우리가 블렌딩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안정성 때문입니다. 블렌딩을 하는데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커피라고 하는 거는요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커피 맛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수확을 한 당시에 이 6크롭 상태에서는 커피 맛이 좋지만은 당연히 반년 1년이 넘어가면은 커피 맛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에 재배된 싱글 오리진 생두를 사용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6월 달에는 커피 맛이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거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12월 달이 되면은
커피 맛은 더더욱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블렌딩을 했어요. A라는 생두는 1월에 재배가 되고 B라는 생두는 6월에 재배가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각각 50%씩 블렌딩을 한 다음에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커피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블렌딩 커피의 커피 맛이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싱글 오리진 생두 하나에 커피 맛에 모든 책임을 주는 게요, 생각보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커피를 계약할 때는요, 이 커피 맛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16,000원짜리 커피지만 나는 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더 좋은 맛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생두를 계약하고 거래처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커피 맛이 좋아가지고 거래처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두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 생두는 이제 솔드아웃 되었고 더 이상 수입 계획이 없다. 그래서 대체품을 알아봤는데 대체품도 없다. 그러면요, 사람 미친. 싱글 오리진 커피는요, 하나의 커피 맛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산지가 조금만 움직여도요, 맛의 차이가 확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성이 조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머셜 등급의 콜롬비아를 50% 사용하고 프리미엄 등급의 과테말라를 50% 사용해가지고 블렌딩을 배합했는데 프리미엄 등급의 과테말라가 솔드아웃 된 거죠. 그런데 똑같이 대체품을 찾을 수 없어요. 여기서 뭐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해보면은 커머셜 등급의 콜롬비아를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리고 프리미엄 등급의 과테말라를 커머셜 등급으로 낮춰가지고 또 둘의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죠. 물론 이게 무조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시도해볼 수 있는 방향성이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블렌딩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2개의 생두를 배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 이러면은 티가 조금 많이 나는데 그런데 블렌딩 배합이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들어가는 커피 한 20%가 교체됐다. 이러면요, 솔직히 전문가들도 그렇게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블렌딩 원두의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블렌드가 좋은 블렌딩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맛적인 예술적인 부분과 상업적인 부분이 모두 다 적절하게 정말로 조화롭게 배합이 된 커피가 만들어졌을 때 그 커피가 가장 좋은 블렌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나쁜 블렌딩은 어떤 블렌딩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와이안 코나 블렌드, 블루 마운틴 블렌드. 실제 배합비에서는 굉장히 극소량의 생두만 사용을 해요. 1%에서 10% 정도만 배합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블루 마운틴을 1%에서 10% 배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실제로 나머지 90%에서 99%는 아주 저렴한 걸 사용하면서도 네이밍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하는 것은 사실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러한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해당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배합비의 한 20-30% 정도만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커머셜 등급인데 스페셜티 블렌드 또는 배합비의 마이크로라 생두를 한 1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커피는 커머셜이나 프리미엄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제 판매를 할 때는 마이크로라 블렌드. 만약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블렌딩을 했다고 하면요,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표시해 주는 게 맞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배합비의 한 50% 이상의 생두를 사용해야지 스페셜티 블렌드든 게이샤 블렌드든 이렇게 조금 이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어가지고 선블렌딩, 후블렌딩의 장단점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조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정리해가지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놓치지 않으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야지 영상 안 놓치겠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캣바!